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핵심은 예상대로 경제였지만 경제에 담은 내용은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모두 발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30분 가까이 낭독한 모두 발언의 핵심은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의 어려움, 이로 인한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 하락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신산업 투자와 규제 혁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국제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문답에서 북미 관계 질문이 많았더군요.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2차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근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북미 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면서 2차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답장을 보냈지만 관리에 따라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은 것이라고 거듭 설명하고 주한미군 역시 비핵화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도 비핵화와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일본이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요. 대통령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어 온 제조업 부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책과 함께 제조업 혁신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좀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특감반 논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대통령 언급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치 사회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자마자 특별감 찰반 논란이 언급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경우 본인이 한 감찰이 직분을 벗어나서 문제가 된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과거와 같은 권력형 비리가 크게 없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특감반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의 소신은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사무관이 경험하는 세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주변에 걱정 끼치는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기자 출신이 잇따라 청와대에 영입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위해 현직 언론인이 영입됐지만 지금은 그런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견이 끝난 뒤에 대변인을 통해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형식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에 비해 먼저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 반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 예정보다도 10분 정도 길어진 겁니다. 또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것은 물론 사회자 역할까지 직접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기자회견은 내신 기자 120여 명, 외신 기자 50여 명 등 모두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기자는 22명이었는데요.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책이나 핸드폰을 들거나 한복을 입고 오기도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